2008년 1회 기사기출 문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선택정렬 응용 문제라고 하지만 자, 실질적인 문제는 최소비용 신장 트리 문제입니다. 자, 우리 제목만 들어봐도 알 수 있듯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최소비용 신장 트리라고 하면 우리 필기에서 공부하셨던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 살펴보면은요. 자, 전체적으로 문제를 읽어보시면 선택정렬을 이용해서 오름차순으로 정렬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따라서 선택정렬 부분은 크게 어려울 게 없는데 최소비용 그래프, 자, 최소비용 신장 트리를 구하는 이 부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자, 일단 처리 조건에서 여러분이 꼼꼼히 챙겨보셔야 될 부분은 자,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사이클이라고 하는 배열이 있는데 사이클이라고 하는 배열에는 X개의 간선들 삽입에 따른 그래프의 사이클 여부를 체크하는 값이 저장된대요. 자, 그런데 간선 삽입 시 사이클이 형성될 경우에는 1이 되고 형성되지 않을 경우는 0이라는 값이 자동적으로 저장된다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란 이야기예요. 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이클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1이 저장되고요. 사이클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0이라는 값이 자동으로 저장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는 우리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최소비용 신장 트리에 대해서 일단 이해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최소비용 신장 트리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필기에서 공부했던 내용이지만 많이들 아마 기억에서 사라지셨을 거예요. 최소비용 신장 트리를 구하는 알고리즘은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간편하고 쉬운 알고리즘은 크로스칼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문제는 정확히 말하면 최소비용 신장 트리를 구하는 크로스칼 알고리즘과 관련된 문제예요. 자, 그러면 크로스칼 알고리즘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자, 최소비용 신장 트리라는 게 일단 뭔지 알아야 되겠죠. 자, 이걸 그래프라고 우리는 자료 구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최소비용으로 모든 노드를 방문하는 트리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최소비용 신장 트리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트리와 그래프를 구분할 때 지금 이건 그래프예요. 자, 이건 분명히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는 이렇게 사이클이 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쪽으로 가서 다시 이리로 와서 다시 이리로 사이클이 될 수 있습니다. 제자리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나 이건 분명히 따라서 그래프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최소 비용 신장 트리입니다. 트리라고 하면 그래프와 차이점이 뭐냐면 사이클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면 이건 트리가 될 수 없어요. 그래프입니다. 아시겠죠? 자, 따라서 사이클을 허용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최소 비용 신장 트리를 구하는 크로스칼 알고리즘의 원리는 이 비용을 전부 정렬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따라서 정렬을 해서 2, 3, 4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되겠죠? 자, 5라는 값도 있을 거고 자, 그 다음 6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해나가요. 그리고 연결을 해보는 겁니다. 5와 7을 연결하면 아무 이상 없고요. 그 다음에 3이 들어가는 1과 2를 연결해도 아무 이상 없죠. 두 노드를 방문합니다. 자, 4 연결했더니 자, 이렇게 연결됩니다. 사이클 없고 아무 이상 없어요. 자, 그 다음 5도 아무 이상 없어요. 이렇게 연결되니까. 근데 문제는 6의 경우에는 자, 6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게 되면은 사이클이 발생하죠. 따라서 6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소 비용 신장 트리를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그래프가 돼버려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최소 비용 신장 트리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이클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이러한 사이클이 발생할 때 사이클 배열에 자동으로 1값이 들어온다라고 했으니까 자, 이것을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7이라고 하는 값 있나요? 없네요. 8이라고 하는 값으로 연결하면 이렇게 또 연결되고 사이클 없죠? 그 다음에 9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연결해주면 자, 모든 노드들이 방문되는 것이 쭉 연결이 됐어요. 자, 따라서 최소비용 신장 트리는 이렇게 구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최소비용 신장 트리 값은 여기에 8을 더하고 9를 더한 값이죠. 자, 6은 빠지고요. 자, 따라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최소 비용이 되는 거예요. 자, 이 값을 모두 합한 값이 이 노드들을 가장 적은 비용으로 한 번씩 방문할 수 있는 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최소 비용이라 그래요. 최소 비용 신장 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문제 자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그럼 1차적으로 정렬을 수행해야 되죠. 그래서 이 문제가 선택 정렬로 구분이 된 겁니다. 정렬을 먼저 수행해야 돼요. 정렬을 수행한 다음에 하나하나 연결을 해보면서 사이클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러한 사이클이 발생하는 과정은 문제에서 자동으로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자, 그러면 순서도를 보면서 하나하나 빠르게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적인 순서도를 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그러나 순서도를 좀 분리해서 나눠서 보면 일단 이 부분은 뭐예요? 자, i를 1부터 x까지 일씩 증가시키면서 코스트라고 하는 배열의 가중치 값을 입력받으란 이야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그래프를 이렇게 가정한다면 자, 이 그래프의
가중치 값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 값들을 말하는 거예요. 1번 도시에서 2번 도시로 이동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가중치 값들을 코스트 I 배열에 저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때 정렬돼서 저장되지 않죠. 자, 무작위로 저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최소 비용 2부터 17까지 쭉 저장이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자, 지금 이게 코스트라고 하는 배열입니다. 코스트라는 배열에 1번지부터 11번지까지 이 가중치 값들이 지금 무작위로 저장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아직 정렬이 되어 있지 않죠. 자, 크루스칼 알고리즘은 이 값들을, 이 가중치 값들을 1차적으로 정렬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선택 정렬 부분이죠. 자, 선택 정렬은 1번과 2번은 쉽게 맞추셔야 돼요. 자, 선택 정렬은 지금 X개의 데이터를 정렬한다라고 하면 기준이 되는 I번지는 1번지부터 X-1회 전 돌아가야 되겠죠? 자, 마지막 값은 자동으로 결정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안에서 J값이 돌아갑니다. J값은 I 다음 놈부터 마지막 놈까지 1씩 증가하죠. 자, 이건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따라서 1번 정답 나와요. 1번 정답은 I 다음 놈부터 비교를 수행하죠. 자, 따라서 J는 I 플러스 1부터입니다. 자, 이 부분이 이해 안 되신다면 선택정렬 본강좌를 다시 꼼꼼히 들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은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코스트 I번지와 코스트 J번지를 비교하죠. 오름차순이니까 뒤쪽에 있는 값이 더 작은 값이 나오면 교환 알고리즘이죠. 자, 교환 알고리즘 2번을 틀린다. 말도 안 되죠. 자, 템프 값 마지막으로 나오고요. 코스트 I가 그대로 나와야 됩니다. 코스트 J 값이 그대로 나와야 돼요. 자, 따라서 코스트 I 값 그대로 써주고 코스트 J 값 그대로 써주면 코스트 I는 코스트 J가 되겠죠. 자, 따라서 2번 문제 정답은 코스트 I는 코스트 J. 자, J 값을 I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템프를 J로 받죠. 이렇게 검산하면 된다라고 공부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반복문을 돌려주게 되면은 자, 여기에 저장되어 있던 가중치 값들이 자,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될 거예요. 자, 크루스칼 알고리즘은 1차적으로 가중치 값들을 이렇게 정렬한다는 이야기고 지금 이 순서도는 여기까지가 이제 정렬하는 과정입니다. 가중치 값을 물론 선택 정렬을 이용해서 가중치 값을 정렬하는 과정이에요. 자, 따라서 선택 정렬 부분은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크루스칼 알고리즘에 의해서 최단 경로를 구하는 최소 비용을 구하는 이 부분이 어려워요. 자, 그러면 일단 L을 m-1까지 돌려준다라 그랬어요. L이라고 하는 값을 m-1까지 돌려준다. 왜 그럴까? 자, 우리 뒤에서 좀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m이라고 하는 변수가 어디서 나온 것이냐? 자, 문제의 조건을 꼼꼼히 읽어보셔야 돼요. 자, 문제의 조건을 다시 한번 꼼꼼히 보시면 뭐라고 나왔냐면 정점의 개수가 n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간선의 총 개수가 x라고 했습니다. 자, 정점의 수가 n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정점의 수가 n이라는 이야기는 자,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이 그림에서 보자면 자, 이 그림에서 보자면 지금 n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정점이라면 이게 바로 정점입니다. 노드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n은 몇 개가 될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따라서 n 값은 이 경우에 7이 되는 겁니다. 자, n이 정점의 수라고 하는 건 이 노드의 개수를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L이 n-1까지 간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문제에서 설명을 잘 읽어보시면 지금 7개의 노드를 연결했을 때 최소 비용 신장 트리를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간선이 6개가 됩니다. 다시 보면 자, 예를 들어서 2인 값을 이렇게 연결했죠? 자, 그 다음에 3인 값을 연결해서 문제 없어요. 자, 4인 값 연결해도 아무 이상 없고요. 자, 5인 값 연결해도 됩니다. 6은 안 된다 그랬죠. 그죠? 8을 연결하고 9를 연결해요. 그러면 간선의 수를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자, 따라서 간선의 수가 6개예요. 항상 간선은 n-1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를 꼼꼼히 읽어보시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L을 n-1과 비교한 겁니다. 자, L이라고 하는 건 그럼 뭐가 될까요? 간선의 수가 되겠죠. 이 개수가 6개가 되면 지금의 경우에 6개가 되면 종료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이 아래에서 사이클 K가 0과 같으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자동으로 부여되는 거예요. 사이클 K가 0이다라는 이야기는 사이클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니까 자, 그때 이제 이 부분은 최소 비용을 구하는 그러한 부분이죠. 자, 그러면 내용을 하나하나 차분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요. 자, 천천히 디버깅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트 배열에는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죠. 그런데 사이클이라고 하는 배열이 하나 있어요. 사이클이라는 배열이 만들어지고 사이클 배열의 K번지는 자, 0을 받는데요. 0과 같으냐고 물었어요. 사이클 배열의 K번지 값이 0과 같으냐. 그러나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맨 처음에 최소 비용이 2죠. 자, 이 2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연결했더니 사이클 없죠.
사이클이 없으면 사이클이라고 하는 배열에 자동으로 0이 부여된다는 소리예요. 자동으로. 이건 내가 구하는 게 아닙니다. 0이 자동으로 부여된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사이클 K가 0이냐 그럼 yes로 오겠죠. 자, yes로 오면 이 2라고 하는 이 비용이 최소 비용에 포함되죠. 따라서 이 2라는 값을 어디다 저장해야 되겠어요? 자, 미니멈 민 토탈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누적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와야 될 값은 뭐예요? 그죠? 코스트 배열의 K번지 값이죠. 그죠? 자, 코스트 번지의 K번지 값. 다시 말하면 K는 지금 1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코스트 배열의 K번지 값, 1번지 값 2가 민 토탈이라고 하는 자, 이러한 변수가 있죠. 자, 민 토탈이라고 하는 변수에 2라고 하는 값이 누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이제 K값은 2번지가 돼서 3이 되겠죠. 자, K값은 1이 됐고요. K가 1이어서 2가 됐어요. 이래서 자, 2번지 값을 가져오겠죠. 자, 2번지 값 최소 비용으로 갈 수 있는 도시를 연결했더니 사이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0이 부여됐겠죠. 그럼 여기서 yes로 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또 다시 코스트 K번지 2번지 값을 누적하니까 자, 이 미니멈 토탈 변수에는 2와 3이 누적된 5라는 값이 이렇게 저장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K는 3이 될 거고, 자, 4라는 값을 가지고 연결을 해봤더니 역시 사이클 발생하지 않아요. 자, 따라서 사이클 배열에는 0이 부여될 거고요. 자, 따라서 0이냐 물으면 이리로 내려와서 또다시 코스트 K번지 값을 누적하죠. 그러면 3번지 값이 또다시 누적돼서 자, 5에는 4가 누적되니까 9라는 값. 자, 이 9라는 값은 최소 비용 2 더하기 3 더하기 4의 결과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제 돌아가는 건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3번 정답이 코스트 배열의 K번지가 된다는 건 찾았어요. 근데 자, 이 4번과 5번이 문제인데 4번과 5번에 L 변수와 K 변수가 있어요. 그러면 대충 봐도 L은 간선의 수고 n-1까지 가야 되니까 L은 L 플러스 1이 된다는 걸 짐작을 했어요. 그리고 사이클 K번지도 맨 처음에 1번지, 그 다음 2번지, 그 다음 3번지에 사이클 값이 저장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이클 값을 가지고 와서 0이냐를 비교해야 되니까 자, K번지 값도 당연히 일씩 증가하겠죠. 자, 잘 보셔야 됩니다. L번지가 n-1과 비교했다는 이야기는 n-1개 간선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L번지도 반드시 L은 L 플러스 1이 수행될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K번지도 보면, K변수도 보면 사이클 K번지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사이클 K번지 또는 코스트 K번지. 자, 따라서 1번지부터 쭉 진행되는 이 값으로 진행되어야 되니까 K변수 값도 당연히 일씩 증가해야 됩니다. 그러면 L은 L 플러스 1과 K는 K 플러스 1이 있는데 여기에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이게 헷갈린 거죠. 그죠? 자, 따라서 일단 넣어보는 거예요. L은 L 플러스 1이 있다면 여기는 K는 K 플러스 1이 있다. 그럼 이게 어떻게 왜 이렇게 구분이 된 것이냐? L변수와 K변수의 역할을 구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따라서 L변수와 K변수를 디버깅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면 L변수의 초입값은 1이 되죠. K변수도 1을 줍니다. 자, 그러면 L은 n-1보다 작죠. 자, n-1은 지금 얼마일까요? 지금 이 값은 지금 이 경우에 6이 됩니다. 노드의 수가 7이니까. 됐어요. 따라서 n이 7이기 때문에 노드의 개수가 7이기 때문에 n-는 6이 되죠. 자, L이 6보다 작거나 같으냐? yes로 오죠. 자, 사이클 K가 0이냐? 그럼 1번지 값 2를 가지고 와서 2라는 값으로 연결해 봤더니 자, 사이클 없으니까 0이 되죠. yes로 와서 코스트 K번지 2 누적하죠? 그 다음에 보세요. L은 L 플러스 1이 돼서 2가 되고 K는 K 플러스 1이 돼서 2가 됩니다. 계속 돌아가는 거죠? 자, 따라서 2가 됐을 때 다시 돌아와서 사이클 발생하지 않죠. 자, 3일 때 연결해보면 사이클 발생하지 않아요. 자, 따라서 누적시키고 L이 증가합니다. K도 증가하죠. 항상 같이 가요, 이렇게. 근데 문제는 이제 6이 됐을 텐데 빨리 돌아갈게요. 자, 3이 되면 했고요. 4가 되면, 자, 4가 되면 아무 문제 되지 않죠? 자, 따라서 4가 되면 아무 문제 되지 않으니까 0이 되고, 역시 이제 누적되겠죠. 그 다음 다시 돌아와서 4가 됩니다. 자, 4가 되겠죠? L4, K도 4. 그래서 4가 되면 5. 자, 5를 가지고 연결해 봤더니 사이클 없어요. 그러면, 0이 되겠죠. 그쵸? 자, 0이 되고 누적되겠죠, 5라는 값이.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가 됐죠. L은 L 플러스 1, K는 K 플러스 1 돼서 5가 됐습니다, 둘 다. 자, 그래서 이제 5번지로 가요. 자, 5번지로 가서 6이라는 값 가지고 연결을 해 봤더니 6이라고 하는 값을 가진 이 선을 연결해 버리면 사이클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 된다. 따라서 사이클 배열에 1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사이클 배열에 여기서 1이 들어와 버리면 yes 방향이 아니라 no 방향으로 건너뜁니다. no 방향으로 건너뛰어서 오게 되면 L은 L 플러스 1은 실행이 안 되죠. 이놈이 실행이 안 되고 요 놈만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L 값은 증가하지 않고 K 값만 6으로 증가해요. 됐나요? 그러면 이 K 값을 가지고 간선을 표시할 거냐? 지금 간선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네 개죠. 따라서 간선의 수는 L이죠. K가 아니죠. 4개입니다. 근데 왜 5냐? 후증가됐기 때문에 그래요. 자, 4개입니다. 따라서
L이 간선의 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L이 후증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4개까지 지금 간선이 그려진 거고 다음에 쓸 O를 미리 구해놓은 거예요. 후증가가 돼서. 자, 계속 돌려보면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돌아왔을 때 6이 되면 비용이 8이죠. 자, 8인데 사이클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0이 되고 정상적으로 이리로 내려와요. 그러면 L은 L 플러스 1 돼서 6이 될 거고 K는 K 플러스 1 돼서 7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돌아오죠. 아직 다 완전히 안 끝났죠. 요놈하고 요놈을 연결해야 됩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7번지의 값은 9입니다. 자, K번지 값을 가져와요. 사이클 K번지는 따라서 9를 연결해 봤더니 사이클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0이 들어오죠. 그죠? 자, 따라서 코스트 K번지 7번지 값이 0이냐? S로 와서 코스트 K 7번지 값 9를 누적하고 L은 L 플러스 1 되니까 L이 7이 되고 그 다음에 K는 K 플러스 1 되니까 8이 됩니다. 여기서 돌아왔을 때 따라서 L이 6보다 작거나 같으냐를 물어야 되죠. 근데 작거나 같지 않죠? 커져버렸죠, L이. 그러니까 이제 종료가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따라서 실질적으로 최종 L값은 7이 되지만 얘는 처리가 안 된 거고 여기서 바로 나가버리죠. 나가버리게 되니까 얘는 처리가 안 된 거고 간선의 수는 총 6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L이 간선의 수가 되는 거고 K는 무조건 그냥 사이클이 발생하든 발생하지 않든 무조건 계속 이식 증가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K값과 L값의 위치를 보면은 L값은 사이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L값이 증가해요. 그러나 K값은 사이클이 발생하든 발생하지 않든 무조건 K값은 1 증가하게 돼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간선의 수를 셀 때 이런 경우는 빠져야 되기 때문에 K가 아니라 여기서 L과 비교해야 되는 겁니다. L을 n-1과 비교해서 작거나 같으냐. 그래서 노가 돼서 L값이 7이 될 때, 지금같이 L값이 7이 될 때 종료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L값은 7이지만 실제 간선의 수는 6개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 두 문제의 정답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이거는 디버깅을 통해서 찾아야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던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최소비용 신장 트리, 크루스칼 알고리즘을 이용한 선택 정렬 응용 문제 상당히 어려웠어요. 차분히 여러분들 디버깅 해보시면서 천천히 한번 다시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L은 L 플러스 1과 K는 K 플러스 1의 위치, 이것을 디버깅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길 바라요.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